안녕하세요. 총장 서석희입니다. 오늘 고전융합 통찰력 심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철학적 고전 중에 세상이 무엇고 어찌 살 것인가 라는 철학적 고민을 성경, 불경, 칸트의 고전 진리의 융합을 통해 생각해보고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걸 우선 적어놓고, 그럼 우리가 보는 역사 기록이 객관적 안목을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이해치카 교수가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또 인류가 흘러온 역사에 대해서 대세계사,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인간 역사 흐름을 쭉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일일이 고전들을 설명하는 걸 들어서 고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대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고전을 통한 심화 과정을 철학 역사에 대해서 쭉 들러봤지만, 결국 우리는 그래서 어찌하란 말이야. 현실에서 오늘 현실에서는 어찌해야 되나. 철학과 역사, 오늘 내일에 부딪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뭐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에 살짝 몰락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뭘 해야 되나?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는 오늘 이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즐거운 것도 있는데 당장 힘든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코앞에 닥친 현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 인류의 우리 할아버지 역사, 시대, 철학 다 알겠는데 당장 오늘 나의 문제 이거 어찌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심화 과정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처신, 방향 등에 대한 현실 문제의 해답을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불경, 칸트의 사상을 다 알고 이해하고 깊은 성찰로 진리를 찾아서 이거다 라고 결론이 내렸다 그러면,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었나 눈 감으면 모든 걸 체념하는 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딱 세상 만물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고 난 태어났으니까 뭐 해야 되냐를 딱 정했으면, 여러분 오늘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진리의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또 이 세상 만사에 대한 처신, 내일의 활동에 참조가 되는 뭔가를 찾게 됐을 텐데, 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통찰의 1단계의 어떤 수준이 올랐다면 모르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뿌옇다, 깊은 고민 중이라고 생각하고 심화 단계의 고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당장 내 행복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모두 질문에 답을 찾고 있죠. 인류가 모두 자기 행복 안 찾는 사람은 없겠죠. 우선 당면 문제, 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의 행복이 불경의 불심처럼 행복은 상대적이다, 행복한 건 사치니까 포기하자 하고 염세적으로 갈까요? 나는 아무 책임도 없어, 나를 창조한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 종이야, 왜 하나님한테 다 넘겨놓고 나는 책임 1도 없어 하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기독교적인 낙천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먹는 건 스스로 책임지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얘기대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완전히 다 남겨놓았어도 이걸 성경 말씀으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모순이 생기죠. 우리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든 못 정했든 간에 오늘 당장 우리는 부딪혀오는 문제로 우리
삶에서 행복, 옆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거냐, 또 뭐 내가 만약에 공직이라는 위치에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무의식적인 불안, 뭐 인간 간의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고전을 통해서 여하튼 교수님들한테 듣긴 들었는데, 여하튼 결론은 이 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삶의 통찰력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을 접하게 되면서 고전을 통한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총장인 제가 젊은 날 고전을 보고 발견한 생활의 지혜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총장 개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이 고전에서 지혜를 발견하시리라고 보지만, 우선 뭐 이렇게 해도 이런 것을 발견해서 자기 지혜로 살고 있구나 라는 사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우리 생활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유롭게 살고 자유로운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현대인은 워낙 세상이 넓고 깊게 발전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접하는 상황이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부터 먼저 접하게 되죠. 오늘 아침 뉴스에 한국의 대학을 나온 20, 30대 청년 40만이 직장을 못 잡고 그냥 쉬었다라는 발표가 있군요.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입장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또 이런 정보를 소화해서 새로운 발전을 설정하고 내일의 그 활동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생각해서 가려면 다른 새로운 게 또 나오거든요. 새로운 기술 정보가 쏟아져 나와서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방향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여러분 청년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 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게으르고 뭐 천성이 사회 적응이 부족해서 그렇다, 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모든 현대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바로 앞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10갈래가 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10갈래 중에서 왼쪽 길, 오른쪽 길, 뭐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길을 발을 힘차게 내딛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선 그래도 우리가 쉬거나 일하는 중에도, 또 우리가 아프거나 뭐 방향을 잃어버렸을 경우도 우리가 찾는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선 뭐 나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화 과정 중에서 이모당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8년 전에 그 작가 중국 사람인데, 이모당이라는 문학 철학자가 행복이라는 건 모든 생활의 소소한 부분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행복은 벼랑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책인데, 그걸 이제 행복의 발견이라고 하지 않고 생활의 발견을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발견해서 내 거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뭐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려운 산골짜기에 가서 행복을 찾아내고 뭐 많은 금전을 벌어서 뭐 앞에 갖다 놓고 행복하다,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앞에서 당장 지금 여러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침밥을 먹을 때 동그란 숟가락, 동그란 것으로 이렇게 입에다 넣어서 음식을 떠먹죠. 근데 만약에 그 숟가락이 없다면 뭐 거칠거칠한 작대기 같은 것으로 음식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작대기가 입술에 닿았을 적에 그 불쾌감이 있겠죠. 남방에 가면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근데 그 동그란 숟가락으로 먹을 때 동그란 숟가락에 동그라미 입술에 닿는 것이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는 큰 행복이거든요. 그 부분을 발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깜깜한 방에 밤에 태양처럼 비추는 전등, 이거 한번 꺼져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이 전등이 환하게 비치는 행복, 또 여러분 밥상에 올라온
상추의 단맛,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지 별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복이 여러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젊었을 때 읽고 행복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 차창에 보이는 밖의 그림, 또 어떤 차 안에 있어는 손잡이의 동구스러함, 이런 것들에서 참 동구스럽게 잘 만들었네 하고 보고 빙거리에 혼자 웃을 수 있어요. 참 이모당 선생님이 이런 얘기 쓴 거는 저 평생에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이 이모당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한번 만나면 크게 절이라도 하고 한번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데 벌써 돌아가시고 책만 남겼군요. 나는 이모당 선생님이 나의 평생의 행복의 아버지로 친구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모당 선생님이 삶을, 모든 생활을 이렇게 짝에서 하나하나 작은 거에서 행복을 발견하라는 얘기는 추후에 우리 고전에서 소개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라는 데 보면 매사를 이렇게 잘라서 단편적으로 분석해보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모당 선생님께서 아마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읽어보고 그 책을 지은 것 같아요. 이모당의 생활의 발견은 데카르트의 방법소설하고 같이 이어져 있는 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모당의 생활을 발견하면서 그 책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읽어보면 요 얘기를 이모당 선생님이 이렇게 생활에서 쪼개서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융합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소개했겠습니다만, 네온이라는 우리 500년 전의 소해왕후가 여성의 내조의 지혜로 국가를 편안히 한다, 이런 뜻으로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잘 내조를 해서 아버지가 큰 출세를 했다, 이런 개념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여성이 남성을 내조한다 이렇게만 봐서 그 남성 위주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유능한 파트너이자 참모로서 손발을 같이 하는 참모 파트너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남의 참모, 비서, 협조자가 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업도 국민이라는 큰 주인이 있어요. 그 국민이라는 큰 주인의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해할까? 하는 비서, 참모로서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아주 대단히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훌륭한 참모가 되어줘야 그가 성공할 수 있고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된다는 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에게 훌륭한 비서, 참모가 돼서 부모님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시면 부모님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꼭 받기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집에 가면 훌륭한 참모가 되어줘 보세요. 부모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워드도 좀 쳐드리고 찾아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그 일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지혜를 교양의 네온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부모, 또 자식, 스승, 교수님, 선배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훌륭한 장점들을 데카르트가 보는 식으로 분할해서 그분의 장점을 찾고 그분하고 같이 있는 행복을 찾아내고 그분의 소유항의 지혜로 참모가 돼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활동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고전 3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소개할 거는 정약용이 목면심서라는 그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본문을 적은 책인데, 많은 국민들을 위로 모시고 그 옆에 충실한 참모 역할을 하라는 내훈의 지혜를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입장에서 실천 지침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훈을 보고 정약용의 목면심서로부터 하면 같은 맥락인데 공직자의 입장으로 명확하게 구별해서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은 책이 목면심서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모당의 생활의 발견, 소양호의 내훈 이런 것을 통찰하고 또 정약용의 목면심서 읽지 않아도
두 개만 가지고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통달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근본이 들어있거든요. 이분들의 그 처신은 모두 성경, 불경, 칸트의 사상이 모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 불경의 내 마음을 다스린다, 또 칸트, 내 이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 욕심에 꽉 차 있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협업관계, 내온이라는 참모가 돼서 옆에 사람을 협업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성경, 불경, 칸트의 사상과 어우러져서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결국 다 한 줄기로 통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꿈의 해석이라는, 지금부터 융의 꿈의 해석,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정신분석 입문, 이런 책이 조금 전문적인 것 같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불교, 성경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그 속에서 그걸 봐야지 나를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얼마만큼 욕심을 내고 있는지, 얼마만큼 또 뭐 바라고 있는지, 또 내가 나라는 게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어릴 때는 뭐 너 어디서 왔냐, 엄마가 낳았다, 이걸로 되지만 이제 어머니라는 사람하고 객관적인 이성을 갖추고 오면서 글쎄 나는 부모가 있긴 한데 나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 이제 막 속세를 버리고 절에 가기도 하죠. 배량간 나를 보니까 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전을 보고 철학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떨 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데 그 화라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 화가 내가 욕심이 나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내가 정의로움에 화를 내는 게 있고, 내 개인적인 욕심에서 화를 내는 게 있고, 똑같이 화를 내는데도 그 화는 개인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는 거냐, 정의로운 욕심에서 화를 내는 거냐 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똑같은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어디서 출발했냐 라는 것을 자기 자신만이 잘 알죠. 결국 나 자신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인류 역사에 많은 임금님들과 뭐 지금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고전에서 맑고 투명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길거리 깡패처럼 절제되지 못한 그 욕심과 실수로 마구 함부로 입으로 얘기를 하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희화가 되고 폭력이 난무한 역사 흐름이 그냥 많이 진행이 되죠. 이건 그 지도자분들이 이 자기 성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자기 욕심에서 일으킨 전쟁이고, 또 뭐 자기가 뭘 잘한다고 지도자라 그러면서도 자기 개인 욕심을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뉴스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지도자들의 발언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발언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개인 욕심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다 여러분 보이죠. 저는 이 고전을 읽으면서 이런 점들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버스를 타고 가든 산에 가든 또 어떤 큰 저가든지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발견함으로 해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디 가서든지 간에 협조자, 협업자, 파트너하고 같이 일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전을 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발견하면 되겠네, 세상은 뭐네, 그 가운데는 나라는 사람은 뭐네. 어떨 때는 저도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욕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주저앉죠. 절제를 한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공직자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잘 아우르고
또 이모당 선생님이 알려준 매 순간에서 행복을 찾고 옆에 이런 분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파트너십을 가짐으로 있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얼굴에 깊은 사랑의 미소 이런 것들이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 주변을 지상 낙원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고전 심화 과정에 전반기 7권의 고전을 하나씩 교수님들 통해서 소개받고 여러분들이 고찰했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읽어주고 내용이 다 설명을 했지만 일일이 읽고 소개하는 교수님들이 하는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예치 교수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처럼 고전을 읽은 교수님들의 각도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 있다 하더라 하는 것만 소개하는 거지 그 책 내에서 진주를 집어내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심화 1기 과정을 여러분들이 마치셨는데 좀 더 깊은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하는 토인비의 역사에 대한 책, 이것도 역사가 이렇게 진폭으로 가더라, 흥망성쇠가 지성이 되더라 하는 역사 흐름의 공식적인 연구, 또 뭐 찰스 다윈의 생물의 태초 기원에 대한 연구, 나라는 생물이 출현을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실상은 내가 이제 동물인데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내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식이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그 진화론이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마 우리 인류가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머리가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 인공지능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분명한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통찰이겠죠. 한국보다 중국이 면적이 50배 정도 더 큽니다. 50배 큰 중국 전역에서 우리 백일 고전하고 비슷한 수백 가지 중국의 고전들의 결정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현대 통치 근저 이념이 되는 육도삼략이라는 중국의 고전인데 이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육도삼략이 그 뒤에 중국의 100가지 지혜를 집대성해서 육도삼략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중국을 이끄는 큰 지혜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100가지 고전으로 세계의 미래를 추정한다라는 큰 틀의 개념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전인 육도삼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뭐 육도삼략은 강태공의 뭐 무왕하고의 얘기라고 했는데 그 속에 중국의 100가지 지혜가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런 얘기고 추가로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학문적으로 높은 권위가 된 노벨상이죠. 그 중에서도 물리학상으로 노벨 물리학상이 노벨상 생긴 이후로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 한 120, 30개, 150개가 양자과학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양자역학 과학 세계를 밝혀낸 이론이 있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 뭐 전문적인 건데 여하튼 이 양자과학이 미래의 모든 과학과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 30년 전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이거를 또 여러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이만큼 발달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가 한 200년 전에 나왔거든요. 비행기 나온 200년 이후의 현대의 삶과 비행기 나오기 전에 옛날 삶은 뭐 원시시대와 현대화가 구별되는데 이제는 양자과학이 새로 나와서 새로운 신과학 문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뭐 보면 뭐 좀 재미가 없이 돼 있기도 한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손에 넣고 한번 봐야지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그 다양하고 또 깊고 은근함, 인격적인 내공 수련의 단계, 이거를 우리 한국의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사랑이라는
소설을 지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내용의 진정한 사랑의 모양새를 여기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광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통찰 심화 과정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편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광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이거지 않겠나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색과 또 미소와 또 발견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101권의 고정을 통한 깊은 사색과 성찰을 하고 심화 과정 2기가 종료될 때 우리가 얻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열띤 토론과 서로 사랑의 힘을 합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통찰력의 미래의 세계가 열어가도록 우리 같이 고전의 지혜를 통해서 한번 열어가 봅시다. 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올해 한국이 올림픽 200개 국가 중에서 8등 했죠. 그리고 100명 중에는 4등이라는 얘기죠. 우리 한국인, 우리 강동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서 4등을 하는 민족입니다. 100명 중에서 여러분들의 판단, 생각, 여러분들의 도덕률, 지혜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고전을 통해 더 심화된 지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이 지구를 밝게 빛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과 보람, 미래를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